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귀농, 귀촌으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귀농 가구가 사상 최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귀농 가구를 위한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더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를 위해 저렴하게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2부에는 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베테랑 기자 유석현 앵커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귀농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귀농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책들이 귀농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귀농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더 나와야 하는지 김춘진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농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 먼저 귀농인의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지요? 예, 귀농의 정확한 뜻은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려고 예.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 농사를 꼭 져야 됩니까? 네, 그렇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귀촌이죠. 아, 그건 귀촌이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귀농인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사상 그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1만 1,220가구, 예. 사람으로 따지면은 1만 9,657명으로 예. 1만 가구를 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늘고 있는지 지역별로도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경상북도가 가장 많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자체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약 2,080가구고 예. 그 다음이 전라남도가 1,733가구, 예. 경상남도가 1,433가구 순입니다. 예. 경기도의 경우는 예. 귀농 가구 수는 1,027가구지만은 예. 2011년에 비하면은 무려 4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아, 경기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 의원께서는 이렇게 귀농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들 그 건강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 예. 하는 것이 생애다 목표죠. 예. 그래서 웰 에이징이라는 말이 있죠. 예. 지금의 이제 은퇴 세대들은 베이비 붐 세대죠. 예. 과거에 약 한 53%의 인구가 면 단위 이하의 농촌에 살았어요. 예. 지금은 이제 80%가 이 도시에 살고 있지만은 예. 그래서 과거에 농촌에서 살았던 이 젊은이들이 은퇴 이후에 고향을 찾아서 예. 떠나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역시 농촌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또 맞춰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 이분들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맞물려져서 예. 많은 귀농이 이루어진다고 예. 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귀농인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까? 우선 이제 처음에 귀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리고 이 성공과 실패 사례를 잘 비교해서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귀농학교 운영이나 쾌적한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예. 또 이제 귀농인들을 위해서 이제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또 영농 기술, 품질 관리,
또 경영에 필요한 이 교육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귀농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대책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귀농인들도 있을 텐데 얼마나 됩니까? 실패하는 귀농인 경우에는? 이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네. 실패하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고 또 네.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예. 이 농촌의 향수를 가지고 무작정 귀농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실패하기가 쉽죠. 또 예. 두 번째로는 예. 지역의 현지 주민들과의 화합이 상당히 우선시돼야 되는데 예.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현지 지역 주민과의 융화되는 것이 아주 어렵군요. 어려운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 교육도 받고 충분하게 농촌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 것이 귀농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예.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내성적이거나 이렇게 딴 사람을 사귀기 어려운 분들은 귀농을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니 그분들도 예.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대응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얼마든지 잘 농어촌 지역에 정착해서 잘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농어촌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농촌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예.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귀농에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살던 그 도시로 돌아오는 겁니까? 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다른 농촌 지역으로 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따른 통계는 예. 이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외국의 사례도 궁금한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귀농 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지구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은퇴하면은 예. 농촌적으로 돌아가는 예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국에서도 이런 귀농인들을 위한 지원책 같은 거를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귀농인 연합회를 만들어서 예. 선배 귀농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 또 많은 경험을 이제 공유하고 또 은퇴 농업인의 토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 또 농장비 구입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 기관 민간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예. 특히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신규 귀농 종합 지원 사업이 있어요. 45세 이하의 청년층에게 준비 기간 2년, 동기 기간 5년 해서 7년 동안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홋카이도에 이제 농업 후계자 육성센터가 중심이 돼서 도시 농촌에 유입되는 신규 귀농자를 지원하고 있고 예. 농협들과 협의해서 아주 귀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 또 이후의 경우도 보면은 예. 여기도 이제 귀농한 지 5년 이하인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예.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2015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1인당 월 986유로를 예. 직접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을 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영국 정부를 보면은 대학과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조금 지급하는 제도, 예. 또 귀농하려는 이제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대학과 연계해서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 또 멘토링이라든지 저금리 융자, 보조금 지급 전반적으로 지구촌에서 이 선진국들이 많은 지원을 귀농자들한테 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 우리의 경우에 귀농이 실패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우선 이 국가와 지방자치 전체가 이 귀농 귀촌을 자꾸 이제 프로모션에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프로모션 시키지만은 이분들이 제대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치밀한 이 계획을 세워서 지역 현지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이제 우선 귀농학교도 설치해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예. 또 이분들이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 급선무겠죠. 또 예. 아울러서 이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싼 값에 공급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임대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귀농 이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 성공한 귀농인들의 그런 영농 기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예. 또 실습할 수 있게 해주고 예. 또 인턴 귀농 등 다양한 이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테크 전문가가 전해주는 우리 가족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네, 이번 시간은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와 주식, 세무, 부동산, 그리고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담해 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서 사연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 있습니다. 오늘도 재무설계 전문가이신 키움 에셋플래너의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소개해드립니다. 얼마 전에 첫째를 임신한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곧 부모가 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느껴지고 보다 계획적으로 가계자산을 운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체크하다 보니까 남편이 운전자 보험 외에는 다른 보험이 없어서 남편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신으로 당분간 맞벌이가 어려워 남편 혼자 벌어야 하는데 보험료는 가능한 한 최대한 낮추면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신혼부부다 보니까 아직 가입한 보험이 없는 것 같은데 보험 가입 전에 고려할 사항들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재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 체력 또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험 관리는요. 네. 단지 보험 가입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폭넓은 시야로 이렇게 봐야 될 그런 관리법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본인의 성향이나 또 건강 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직업 선택이나 또 거주지 선택,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도 위험 관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 개인의 위험은 조기 사망이나 아니면 장기 생존, 또 암 발병과 같은 치명적 위험으로 좀 분류할 수 있고요. 이보다는 좀 정도가 낮은 중요 위험 또 일반 위험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위험 모두를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사에 이렇게 위험을 이전한다라고 하면은요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네. 따라서 본인에게 발생할 그런 위험 중에 가정재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위험만을 좀 고려하셔서 월 수입의 한 5에서 10% 이내의 보험료 수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지금 문의 주신 분은 가급적이면은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보험료를 낮추면서 좋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보험은 비용이다라는 좀 인식을 가지십시오. 예.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 거액의 보험금 노리고 사기치는 그런 보험 사기 사건이 있긴 하지만은요. 예.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보장성 보험 가입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보장성 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가정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이지 재산을 증식시키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 보험은 비용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 본인의 자산이나 수입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고요. 또
또 중도에 손해 보면서 해약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보험료를 최대한 길게 내도록 설정하십시오. 그 보통 요즘 보험의 보장 기간은 80세에서 길게는 100세까지인데요. 예. 보험료를 빨리 내버리고 만다는 생각으로 납입 기간을 10년에서 20년 동안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매월 불입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 뭐 빨라도 은퇴 연령 65세까지는 내는 방법으로 하시면은요. 예. 총 납입 보험료는 조금 많아지게 되지만 그 월 불입 보험료는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보험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대한 길게 내는 게 좋다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문의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을 아마도 지금 가입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예. 이 종신보험보다는 전기보험을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예.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종신토록 보장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보통 경제적인 정년인 65세 이전에는 그 가장으로서의 부양 가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요. 네. 사망 보장이 필요하게 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사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장기 생존을 고려한 암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같은 그런 보험은 보장 기간을 가능한 길게 하는 게 좋지만은요. 네. 사망 보장만큼은 가장이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65세까지만 보장을 받도록 설계한다면 보험료는 종신보험에 비해서 한 3분의 2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싸게 하는 방법은 비싼 특약은 확률은 좀 낮은데요. 보험료는 네. 비싼 특약은 빼고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그 보험 사고가 일어날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네. 확률이 낮으면은 그만큼 보험료도 낮지만 보장 금액은 커지게 되고요. 반대로 일어날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도 당연히 높고요. 보장 금액은 적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위험 확률도 별로 크지 않은데 보험료 부담이 큰 그런 보장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대표적으로 입원일당 특약이라는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20, 30대 나이 기준으로 하루 입원하면 2만 원 받는 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보험료를 뭐 약 한 1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요. 네. 입원하면은 2만 원 보장받는 특약에 월 1만 원씩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5년 동안 총 6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네. 이 6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입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입원비는 저렴한 실손보험으로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비용 대비 효율을 고려했을 때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기된 예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일반 예금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까지는 마땅히 쓸 곳도 없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은 은행이나 채권 이자보다는 수익이 높은 곳을 찾고 있는데 안정적인 상품으로 적합한 투자 상품을 알려주세요. 요즘 예금 이자가 3% 이하고 또 주식시장도 변동이 심해서 마땅한 투자처 찾기 어려운 실정인데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 상품이 좋을까요? 지금 운용 가는 기간을 한 3년 이상이시라고 했기 때문에요. 네. 기대 수익을 한 6에서 8% 정도로 잡으시고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는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해외 채권형 펀드가 있고 또 네. 주가지수 연계증권, 상장지수 펀드, 인컴 펀드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문의 주신 분은 지금 주식형 상품은 좀 피하면서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인컴 펀드가 좀 적당해 보입니다. 예, 그 인컴 펀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 인컴 펀드로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인컴 펀드가 어떤 펀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한동안 좀 많은 자금이 몰렸다가 최근 신흥국의 자산 가치가 좀 하락해지면서 예. 부진한 성과를 낸 인컴 펀드를 중심으로 뭐 자금 유출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렇군요. 지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뭐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그런 투자 상품입니다. 네. 인컴 펀드는 그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소득이나 아니면 수입과 관련된 펀드입니다. 네. 그 보통의 펀드는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지만은요. 네. 인컴 펀드는 자본이득보다는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을 더 중요시하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하이힐드 채권이나 뭐 리츠 또 고배당 주식 등에 투자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특징입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컴펀드도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유형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인컴펀드도 일반 펀드처럼 투자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하고요. 네. 또 위험과 수익률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일단 상대적으로 종류가 적은 국내형보다는요. 해외 인컴펀드에 투자할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보다 더 다양한 현금 흐름이 가능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인컴펀드이기 때문에요. 국내 자산에만 한정할 경우에는 분산 투자가 어려워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과거 운영 성과를 보더라도 국내보다는 아직까지는 해외 인컴펀드가 약간 더 우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인컴펀드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컴펀드는 다양한 자산이 섞여 있는 만큼요. 위험 요인도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 이름만 인컴펀드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펀드 내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식과 채권 비중을 국내외로 어떻게 분산했는지 좀 살펴야 하고요. 또 리츠를 얼마나 편입했는지 이런 조건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컴펀드는 주식의 차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요. 네. 배당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15.4%를 부담할 일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이런 조건을 좀 계산해 보신 다음에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키움 에셋 플래너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지금 서울에서 광대역 LTE 속도 대결을 한다는데 서울 전 지역에서 되는 광대역 LTE는 KT뿐이니 역시 KT로구나. 광대역 LTE 한판 대결 어서 참여하시오.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창조.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남자 셋이 모이면 생각. 여주, 이천, 광주. 요렇게 모이면 상상이.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1일간 열립니다. 깨도 돼? 안 돼!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프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에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지하철 4호선 반월역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가던 전동차가 고장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차 운행이 2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전동차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우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5층 79살 문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문 씨와 주민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안 일부와 가전제품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74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택시의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교체가 4곳에서만 이뤄지면서 기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터기 교체 작업장이 마련된 서울대공원 주차장 등엔 이른 새벽부터 택시 수천 대가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차장 진입에만 5시간 이상 걸리는 등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택시기사들은 하루 일당을 벌지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7만 2천 대가 넘는 택시 미터기를 고작 4곳에서 열흘 안에 교체하도록 한 서울시가 혼란을 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양그룹 개인 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 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2-771국에 0945로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4311번으로 온 내용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신호등에서 녹색불을 확인하고 건너다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모으는 자전거에 치였습니다. 학생이 코너를 돌아오면서 아이를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상처가 좀 심합니다. 무릎에는 흉터가 남을 것 같고 머리 쪽이 다쳤는데 두피가 많이 다쳤는지 머리가 다시 안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지켜보자고 하시는데요. 너무 답답합니다. 상대 아이도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돼서 안타깝긴 한데 우리 아이가 만약 머리카락이 안 나면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합의해서 합의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머리 이식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내용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자전거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따집니까? 예, 이런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횡단보도였는지 아니면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무단 횡단하는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 그 녹색 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던 그 중학교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아이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종합보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 중학교 아이의 그 부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거나 아니면 본인이 상처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예. 그러한 그 특별한 어떤 보험을 가입하신 게 있다면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가해 학생의 부모님께서 이 그 다친 아이의 치료비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험을 듣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예. 그러면 중학생 부모님이 치료비를 내고 치료비 외에 더 부담하는 것도 있나요? 예, 보통 치료비 외에 이제 좀 위자료라는 것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그러한 치료,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예. 치료를 해줬다라고 해서 그 치료 기간 동안 사실 그 아팠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 사실 그런 무형적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그 만일에 그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 뭐 대개는 이런 아이들이 다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치료비랑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데 좀 그런 치료비나 아니면 향후 치료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 있어서 좀 다퉈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원칙적으로 끝까지 결국 합의가 안 된다면 협의가 안 된다면 또 소송으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아이들 일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상처받지 않도록 부모님들 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머리카락이 안 날 정도로 머리에 심한 상처가 났다면 나중에 그 머리를 이식하는 비용까지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사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0423번으로 들어왔는데요. 폭행을 당해서 재판까지 갔습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이 3년 전이었는데 상대방이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아야 할 텐데 연락처도 바꾼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이 합의금을 내지 않고 아마 사라진 가해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채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떠한 그 금액을 변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임의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주소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잠적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 채권자 입장에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이렇게 뭐 멱살을 잡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리고 방금 상담해 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좀 내용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3년 전에 받은 그 법원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재판의 판결인지 형사재판의 판결인지 조금 좀 의문이 가고요. 그 합의를 하라라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합의하라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금액 얼마를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제 합의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민사상 조정이나 화해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미 판결은 그러한 그 법원에서 내린 조정 결정문이나 화해 결정문은 판결문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직접 바로 강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재판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그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것이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잠적을 하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서울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사연 소개합니다. 8038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둘째 아이 임신 6개월이 됐습니다. 내년 봄에 전셋집이 계약 만기인데 집이 좁아서 이사를 하려 합니다. 애를 낳고 이사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이사를 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현재 전세 7천 말고 앞으로 월세로 받겠다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다달이 50만 원을 받는 걸로 구해달라고 하십니다. 벌써 집을 내놓은 지가 3주일이 됐는데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만한 가격이면 신축을 구하지 누가 여기를 오겠냐고 하는군요. 저희는 좀 급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원하신 것 같은데요.
그 집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른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기간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정해지면 그 전세 기간은 세입자는 그 기간까지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약속 기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시 그 기간까지 그 사람이 전세로 있는 동안은 뭐 그 집이 비우지 않는 한마디로 양 당사자에게 그 기간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집주인이 만약에 먼저 기간 전에 나가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세입자 쪽에서 기간 전에 나가겠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나가지 않는 한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 계약 만료 기간 전에는 나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전세가 아니라 이제 월세를 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 50만 원이라면 사실 집주인도 전세 보증금을 내줄 6천만 원의 여유 자금은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두 분이 좀 협의를 하셔서 보증금 중에 한 6천만 원 정도는 먼저 받으시고 일단 나가시고 나머지 보증금 1,000만 원은 새로운 월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양자가 조금 절충을 해서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계약 만료 전에는 보증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원칙적으로는 전세 기간이 종료하는 날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세입자는 그 전세 목적물 집을 집주인에게 반환하고 집주인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러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한복을 입고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상투머리에 갓을 쓰고 있는 그림 본 적 있으신가요? 예수와 성모 마리아에게 한복을 입히고 동방박사 대신 한복 입은 안악들이 등장하는 이 한국적인 성화는 우리 현대 회화사의 한 획을 그은 운모 김기창 화백의 예수의 생애 연작 중 한 작품입니다. 예수의 생애는 운보가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군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시절에 그린 작품으로 김기창 화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의 고난이 예수의 고난과 유사하다는 생각에서 30여 점으로 이루어진 예수의 생애 연작을 시작해 1년 반 만에 완성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삶을 전통 회화 형식으로 그리고 전통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성서를 해석해 기독교 토착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예수의 생애 연작이 오는 17일부터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운보 김기창 탄생 100주년 기념전 예수와 귀먹은 양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기념전에는 어린 시절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운보가 침묵과 고독을 이겨내고 이룬 그만의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들도 함께 전시된다고 하네요. 투데이 컬처 팁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 생활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9812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어머니가 93세이신데 치매십니다. 오빠는 유산을 챙겨서 행방불명된 상황이고 언니 둘하고 제가 돈을 1,000만 원씩 내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에 큰언니는 180만 원만 보탰고 둘째 언니는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아서 매달 나오는 간병비와 기저귀값, 요양비 값을 전부 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생활이 안 돼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럴 경우 언니들에게 소송을 거는 것밖에 답이 없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법적으로 자식들의 부모 부양 의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률적으로 그러한 그 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고요. 예. 사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부분은 사실 그 도의적으로 도덕적인 의무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사연을 보면은 위에 큰언니는 약속한 금액보다는 조그만 돈을 보탰고 네. 둘째 언니 되시는 분은 아예 약속을 안 지키고 있고 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는 갈 수는 없습니까? 예, 어떤 법적 제재는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요양병원의 그 간병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한 자녀가 좀 거의 다 부담을 했다면 이것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봐서 상속분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좀 더 상속분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조금 이득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구두약정이라는 것도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문제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의 문제가 남는 것인데 지금 언니들이 함께 1,000만 원씩을 부담을 해서 요양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좀 입증만 하실 수만 있다면 그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청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아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오히려 부주금만 갖고 자제분들이 다 도망간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510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아래층에 갓난아이 키우는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집엔 부모님하고 몸무게 3kg도 안 되는 강아지랑 저밖에 살고 있지 않아서 뛸 사람이 없는데 발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면서 계속 항의합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식사하시고 저는 책을 보고 있는데 쿵쿵거린다면서 쫓아왔더라고요. 그 후로도 세탁소에서 옷을 찾으러 오거나 택배가 올 때 잠깐 걷는 소리만 나면 바로 인터폰을 합니다. 정말 너무 정도가 심해서 가족이 다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나요? 요즘 특이한 내용이네요. 층간소음이 보통 심각한데 이 경우에는 좀 아래층에 있는 분들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소송이 진행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층간소음이 요새 크게 사실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보통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소음을 많이 일으키는 쪽을 그 아래층에 있는 집에서 이제 어떤 손해배상이나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청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소음을 내지 않는데 오히려 아랫집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층간소음은 바로 위층에 소리가 전달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옆집의 윗집에서 나는 소리가 전달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을 해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전에 살던 사람하고는 아무런 그러한 이의 제기가 없었는데 새로 이사 온 아래층 분이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좀 아래층 쪽에서 좀 과민 반응을 하는 수가 있기도 하겠고요. 최근에는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좀 법률적인 것보다는 좀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그러한 상담을 받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해서 소음을 실제로 측정을 하고 어디서 그 소음이 나는 것을 진단을 하는 그러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도 일단 오해를 푸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웃사이 센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환경부에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찾아볼 수 있겠네요. 예,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짧아서 더 아쉬운 가을. 그래서 쉐보레가 10월 특별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특별 지원. 스파크 또는 크루즈 디젤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최대 36개월 1.9% 초저리 할부. 쉐보레 혜택으로 즐거운 가을 여행을 떠나보세요. 일부 차종 제외 10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SK 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수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